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정말 그렇지 않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부모님은 시내 직장에 취업했다며 나보다도 더 기뻐하셨다. 오늘은 저자 하와이 대저택의 더 마인드 1장.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겼는가에 대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자도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마치 끝내기 역전 홈런을 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공기업. 대기업 수준의 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고 은퇴 후엔 연금까지 나오는 시내 직장이라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마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취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처럼 야근이나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언제 매출이 뚝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겪지 않아도. 사실 자본주의에서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저자의 달콤한 환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됩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칼퇴와 워라밸이 당연한 줄 안다. 그러나 몇몇 부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해낸다는 파레토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었다. 저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의 강도가 세기로 악명 높은 주요 부서로 발령이 났고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 주말 출근을 했고 출근한 날 대부분을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렇게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식탁에서까지 일을 했다고 하니 지옥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저자에게 또 하나의 큰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옆 부서만 해도 저녁 60만 되면 매우 한산했다. 입사 동기들은 정시 퇴근은 물론이고 금요일이면 주말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참다 못해 고민을 털어놓으며 동료들은 별 생각 없이 조언했다.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동료들의 조언,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에 섣불리 단행한 인생 첫 투자에서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마인드 없는 행동과 결과는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홀로그램과 같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충청남도 서산에 개발 예정인 땅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모은 돈에 신용대출까지 합쳐 전 재산 1억 원을 주고 덜컥 땅을 샀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것이 명백한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부분 투자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저자도 자신이 알아보지 않고 건설사의 프레젠테이션만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감정 변화, 세 문장으로 짧게 담아냅니다. 아마 그 충격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것이 분명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저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내가 정말 성공한 게 맞나? 언제가부터 나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는 듯 했다. 무의식 또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 부러워하는 공기업 입사 저자는 자신이 성공한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회오의 사실을 알아차릴 때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메니에르 병이라는 불치병에 가까운 난치병을 얻게 됩니다. 입사한 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도 저자는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인사팀장직에 앉게 됩니다. 그의 주 업무는 노무 업무였는데 열심히 일할수록 경찰서와 법원을 출두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쿵쿵대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높은 연봉도 매년 돌아오는 가족들의 기념일을 챙기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죠. 저자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돈으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가족들에게 서운함마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작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무의식은 정년까지 회사에 머무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나의 질문은 바뀌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머릿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사랑하는 가족과 따스한 햇볕이 내릴 쬐는 하와이에 머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저자는 고민 끝에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냈고 머릿속으로 수만 번 상상했다고 해요. 하와이 대저택의 내부까지 생생하게 그려질 정도로 많은 상상을 했다고 하죠.
처자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입장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눈치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주가 바뀐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만드는 힘은 당신 안에 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부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저자 주변에는 부자가 한 명도 없었기에 그는 부자들이 쓴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가 부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모두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자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물음이 책을 읽을수록 점차 확신을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저자의 첫 번째 목표가 정해져요. 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2년 안에 2억 원을 벌었다. 저자는 자신의 투자 실패로 잃었던 금액을 정확히 이별을 목표로 잡았고 월급을 모으며 투자 공부를 업무와 병행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3달 동안 한 공부는 3,000편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고 부동산 관련 서적을 100사건을 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성인은 평균 5시간 이상, 청소년은 평균 8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중독성은 어떠한 마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저자는 처음에 부동산 소장님과 대화할 때 기초적인 단어조차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역으로 정보나 법 동향까지 소장님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왔을 때 본격적인 투자를 했다고 해요. 부동산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남긴 저자는 미국 주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거진을 아침 저녁으로 듣고 보고 읽었으며 미국의 경제는 물론 역사와 정치까지 모두 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자는 파이어족을 선언합니다. 그의 나이 40살의 말이죠.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실행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을 알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마인드가 있다. 결국 주식 얘기야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거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자도 책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써놨으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과 대화하며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첫걸음이 없다면 그 다음은 없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 스스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이 고통스럽다면 지금의 삶과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해야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자가 돈을 번 이유는 부동산, 주식을 해서가 아닙니다. 저자는 공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즉 저자의 장점인 압도적인 공부량으로 돈을 번 것이지 특정 방법을 써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저는 육체적인 노동이 싫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20대까지 육체적으로 힘든 기억이 트라우마가 된 것일 수도 있고 태생 자체가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말을 반대로 하면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식일 뿐이에요. 아마 제가 육체적인 움직임을 좋아했다면 여행 유튜버나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BJ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점을 보완하지 마세요. 그 노력을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지금 당신의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변화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노트에 적어봤다고 해요. 건강의 시간 돈.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3순위인 돈을 벌기 위해 2순위인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1순위인 건강조차도 회사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3순위인 돈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자의 이야기지만 이상하게 감정이입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가방을 사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건강과 시간을 제공하고 돈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왜 새로운 삶과 시도는 떠올리는 것만으로 두렵고 거부감이 돼?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없고, 원해 본 적 없고, 떠올려 본 적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지금 현재가 우리가 바라던 삶이었나? 이런 생각 말이죠. 월급이라는 보상을 위해 잘 짜여진 일과를 수행하는 삶이요. 저자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7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이때 다 설치된다고 해요. 이때 입력된 소프트웨어. 생각은 나지 않지만 무의식에 각인된 이 기억에 나의 삶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때 각인된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는가? 행복하지 않은데, 심지어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꿈꿀 때 가장 큰 방해꾼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은 자신이 가지는 욕망에 비례한다. 톡수리를 사냥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톡수리는 자신이 가장 높게 날고 하늘의 주인임을 알게 위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격하면 맥없이 당한다고 하죠. 톡수리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높게 비행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욕망하라, 그리고 상상하라. 그렇게 부디 원하는 삶을 살아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부터 설치해야 한다.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 품고 있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하는 거죠. 저자는 이상적이고 꿈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마인드를 바꾸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믿는 대로 보이는 법이라며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한 걸음씩 힘겹게 내리더라고도 조언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모든 삶을 이룬 채로 당신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상상하라. 더 많은 삶을 원활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